반갑습니다. 랜더스 사랑하는 21년차 으쓰기 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도 외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안정감이 들어요. 네, 왜냐면 물음표에서 느낌표, 물음표가 됐잖아. 느낌표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는 두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드류가 가니까 드류가 다시 왔다.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우리 팬들 사이에서 드류가 가니까 드류가 다시 왔어. 이렇게 좀 해서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앤더슨의 빅리그 진출. 그래서 생각나는 그 선수 메리 켈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랜더스 팬들, 뿐더러 야구 팬들, 랜더스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저 성재 채널 좋아요, 알림, 구독은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가 왔어요. 드류가 가니까 다른 드류가 왔습니다. 자, 바로 드류 버하겐 선수입니다. 드류 버하겐 선수. 자, 이 선수는 총 계약 금액이 90만 달러, 계약금 5만, 연봉 75만, 옵션 10만 달러에 계약을 한 드류 버하겐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1990년생이네요. 10월 22생으로 체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198cm에 104kg. 저 큰 키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타는 우투우타로서 주포지션 당연히 투수고요. 자, 입단이 2012년도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154번 디트로이트입니다. 또 우리 드류 앤더슨 디트로이트 갔는데 또 디트로이트에 인연이 있는 선수가 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의 기록을 좀 놓고 보자면 기록이 정말 재밌어요. 기록이 MMA가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정말 그 선수 생활의 그런 커리어가 정말 재밌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전체적인 기록을 좀 하고 장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의 MPB 통산 기록을 좀 놓고 봤습니다. 53경기 나왔고요. 18승 19패에 283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자, 이닝 히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ERA, 즉 방어율은 3.68로서 타이삼진은 278개까지 잡았던 드류 버하겐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의 장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cm라는 큰 키에서 우러나오는 속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변화구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의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바로 MPB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이 선수의 좀 기록을, 이 선수의 조금 커리어를 좀 보고 넘어가자면 14년부터 빅리그에 입성을 하거든요. 자, 14년도에 빅리그에 입성해서 19년도까지 또 디트로이트에서 뜁니다. 자, 14, 15, 16, 17, 18, 19, 6시즌 뛰고요. 그리고 20년도부터 21년도, 이때 이제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니포넴 이죠? MPB로 또 넘어가서 두 시즌을 또 열심히 뛰고 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빅리그로 다시 진출을 하는데 그 팀이 어디냐? 세인트루이스로 가요. 네, 정말 두 시즌을 뛰고 다시 24시즌부터 작년까지 또 다시 니오넴으로 와서 또 이렇게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선수로서도 이런 빅리그의 경험들이 KBO에 딱 적합만 된다면 완벽할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장점으로 좀 뽑아봤고요. 자, 세 번째로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수입니다. 자, 큰 키에서 나오는 속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변화구도 굉장히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제구가 정말 잘 잡힌 선수다. 이 선수의 특징이 거의 큰 신장을 이용해서 정말 패스볼은 굉장히 좋을 뿐더러 그다음에 완성도 높은 변화구까지 소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스위퍼 등 다양한 변화구를 좀 뿌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스카우터 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고 또 높게 평가하신 부분에 대한 장점은 이닝 히터예요. 선발의 역할이 승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다? 바로 이닝 소화력입니다. 이닝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SSC 랜더스 스카우터 분들의 그런 그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유심히 지켜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의 이런 장점이 있지만 왜 아쉬움은 없겠습니까? 자, 이 선수의 단점은 우리 팬들이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 나이입니다. 90년생이에요. 이제 어느덧 90년생 선수들이 이제 거의 베테랑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하지만 저도 이거 좀 다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엘리아스 선수가 23년 시즌 도중에 옵니다. 이제 그때도 엘리아스가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엘리아스 나이가 88년생인 걸로 알고, 88년생인가 8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88년생일 거예요. 아마도. 자, 거의 한 30대 중반에 KBO에 와서 23, 24 시즌에 정말 준수하게 잘 보내고 간 투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엘리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버거기 선수를 놓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버거기 선수에게 더 이 정도를 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1선발로서의 역할, 자 1선발이 안 된다면 3선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랜더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 부상도 최근에 부상 이력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속저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NPB에서 작년 시즌에 조금 많이 부진했습니다. 자 2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3승 3패에 방어율이 무려 6점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시즌에 대해서는 준수하게 잘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드류 버하기 선수가 좀 이겨내야 되고 계약한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KBO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버하킨 선수의 성공 가능성을 좀 놓고 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큰 장점이라면 역시 큰 키와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좀 된 드류 버하킨. 자 왜냐면 큰 키 우리가 큰 키 투수들을 보면 되게 뭔가 좀 위압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스틴 디퍼트 선수도 정말 큰 키를 바탕으로 KBO 리그 두산 베어스에서 정말 많은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선수를 보면 될 것 같고 좀 이 선수들이 팬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터진다면 한 100% 폰세는 아니고 한 80%의 폰세 80%의 능력을 갖고 있는 폰세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킹키에서 나오는 속구와 그리고 좀 재구 잡힌 변화구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MLB, MPB, MLB, MPB, MLB, MPB 미국, 일본에서 뛰었던 그 경험들을 좀 살려준다면 충분히 이 KBO에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그림자도 있죠. 그림자는 또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부분인 거다. 나이와 부상이거든요. 어쨌든 35살이란 나이에 이제 드디어 우리 KBO 리그에 입성을 한 드류 버하킨 선수 리그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이에 대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 이력에 대한 이제 구속자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버하킨 선수가 이겨내고 구속을 끌어올려서 한 시즌을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드류 버하킨 선수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드류 버하킨 선수의 이야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드류 버하킨 선수 KBO 적응 잘하셔서 진짜 우리 랜더스에게도 좋은 메인으로 꼭 남아주길 저 성재는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들어온 드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떠난 드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1+1 계약 빅리그로 진출한 드류 앤더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드류 앤더슨에 대한 프로필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94년생입니다. 자, 굉장히 어린 나이, 아직 어린 나이에요. 자, 체격도 굉장히 좋아요. 190cm를 바탕으로 한, 큰 키를 바탕으로 한 드류 앤더슨. 투타는 우투우터로서 주포지션은 투수입니다. 자, 이 선수도 2012년도 드래프트로 이게 전체 668번으로 MLB에 입성이 됐다. 그래서 프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BO의 통산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총 경기 54경기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 많이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이 선수는 이제 더거가 가면서, 추억의 이름, 더거가 가면서
이제 앤더슨 선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앤더슨 선수가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재계약에 성공한 선수거든요. 이 때문에 통산기록 경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4경기를 던졌어요, 총. 자, 23승 10패입니다. 이닝도 287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방어율이 2.91입니다. 2.91이고 탈삼진이 무려 403개. 올 시즌 240개 빼면 정규리그도 150개 이상의 삼진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장점은 뭐냐? 빠른 속구가 굉장히 장점입니다. 빠른 속구를 윽박 질러주다가 결국에는 체인지업 변화구의 완급 조절이 완벽한 선수예요. 자, 체인지업도 그렇고 커브도 그렇고 빠른 공으로 윽박 질러주다가 변화가 하나 쑥, 자, 닥치큰 변화가 쑥 하나 떨어뜨려주는 그런 앤더슨 모습을 저는 직관에서 굉장히 많이 봤다는 사실. 자, 그러다 보니 탈삼진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올 시즌에 탈삼진 부분 우리 전체 2위죠. 244개로 2위고, 그리고 특히 이 선수도 자신의 베이스대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완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켈리 선수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놓고 보는데,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피홈런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선수, 그리고 선발로서 이닝 소화도 좀 살짝 아쉬웠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드디어 왔습니다. KBO 역수출의 신화 메리 켈리 선수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선수도 진짜 빅리그 가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죠. 자, 켈리 선수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이 당시 이제 SK 와이번스 유니폼 입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자, 켈리 선수는 88년생입니다. 자, 체격도 굉장히 좋아요. 185에 102kg. 우타로서 주포시는 투수고, 이 선수가 참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MLB 드래프트를 3번 참석을 해서 2010년도에 입단이 됐더라고요. 템파베이에. 2번은 걷어차고 템파베이에 전체 251번 순위로 입단을 했던 투수입니다. 자, SK 와이번스 언제 왔냐? 2015년도에 와서 18년도까지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애리조나로 역수출이 되면서 19년부터 25년까지, 25년 시즌 중반까지 좀 뛰다가, 여기는 올 시즌에 텍사스로 이제 트레이드가 된 메리 켈리 선수입니다. 이 메리 켈리 선수의 KBO 통산 기록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118경기 나왔고, 48승 32패, 729와 3분의 2이닝 동안 방어율이 무려 3.86.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고 갔죠. 탈삼진도 641개로서 탈삼진 능력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구질의 소화예요. 자, 빠른 공도 있고 컷 패스트볼도 있고 투심 패스트볼도 있지만, 그래도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이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급 조절도 완벽했던 그런 켈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장점 좀 묶어서 얘기했어요. 다양한 구질의 소화와 완급 조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이 장점을 좀 많이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KBO 설상승 1위의 기록도 있어요. 이거는 앤더슨 선수와 좀 기록이 좀 똑같은 능력인 것 같아요. 탈삼진 능력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닝 히터로서의 이닝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메리 켈리입니다. 자, 메리 켈리 선수는 진짜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햄스트링이에요. 네, 햄스트링 좀 이슈가 많았죠. 좀 경기 던지다가 햄스트링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그 느낌이 2018년도 플레이오프 2차전 키움전 때 이제 켈리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이제 그때 잘 던지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급하게 김태경 선수가 교체되면서 경기가 좀 진행됐던 그런 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선수를 좀 알아보니, 그러면 이제 과연 앤더슨은 뭐가 필요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더슨 그리고 메리 켈리. 자, 지금 현재 빅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쓱쓱장구를 하고 싶은데 승승장구를 하겠습니다. 승승장구 켈리, 앤더슨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앤더슨이 고쳐야 되는 점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켈리 선수는 좀 장점만 뽑아봤습니다. 역시 KBO에서 검증된 실력,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안정감을 제공되는 선수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눈에 많이 샀다는 점.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애리조나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가 23년도 WBC 대회 때 미국 1선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특히 결승전,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선발로도 나왔던 메리 켈리. 그리고 그 해 또 애리조나가 포스트 시즌 갑니다. 포스트 시즌,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월드 시리즈까지 켈리 선수의 활약은 엄청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켈리 선수의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질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은 켈리 선수의 정말 최대의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의 그런 이슈. 그러다 보니 조금 24년도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좀 보냈던 메리 켈리. 자, 올 시즌에는 그래도 12승 9패로 텍사스에서 트레이드 되고 나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앤더슨은 그러면 빅리그에 갔으니 뭐가 필요하나? 일단은 스카우터들이 앤더슨을 많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탈삼진 능력입니다. 왜냐면 2시즌 동안 평균적으로 400개를 잡았다는 거는 2시즌만 나눠도 그냥 나누기 2해도 200개예요. 진짜 엄청난, 진짜 그 탈삼진 능력을 갖고 있는 앤더슨. 자,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앤더슨 선수가 선발 1선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좀 이닝 소화력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앤더슨 선수가 정말 페이스가 좋을 때 막 3회, 4회 막 보면 공 한 30개, 40개 던져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흔들리면 그 이닝에 대한 그 투구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닝이 준다는 거는 이제 선발 투수의 역할은 이닝 소화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승도 중요하고 탈삼진도 중요하고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버티고 있는 불펜 투수들의 체력을 좀 완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2%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조금 투구 패턴들을 다양하게 좀 더 가지고 가면서 빅리그에서 좀 데뷔를 하고 다시 데뷔를 해서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앤더슨 선수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앤더슨 선수가 갑자기 잘 던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이러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부분. 멘탈적인 부분을 좀 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얼굴에서 티가 나게 되면 상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긁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강화. 그리고 부상. 특히 이제 부상은 모든 선수들의 주의사항이죠. 부상은 필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팀 선수들 간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KBO 문화가 약간 좀 단체적인 생활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문화라고 한다면 좀 메이저리그는 좀 프리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들도 어차피 미국인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겪고 와서의 자국으로 가는 거랑 자국에 있다가 다른 곳 가서 겪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앤더슨 선수도 좀 가지고 가서 빅리그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준다면 충분히 켈리만큼 성공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앤더슨의 빅리그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탈삼진 능력을 인정받은 앤더슨. 자, 이거는 MLB 스카우터 분들이 많이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빅리그에서도 통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점인 앤더슨을 과연 이거를 얼마큼 노출을 줄이고 상대를 더 압박지를 수 있나, 이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장단점을 뽑아봤어요. 자, 아까 전에 박학현 선수의 성공 여부도 그렇고 오늘 빅리그의 성공 가능성도 그렇고 조금 이 부분들을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좀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외국인 이제 1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고 어쨌든 이 선수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 외국인 그런 시장인데,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에레디아 선수 소식도 이제 오늘 좀 들려오는 바로는 좀 금액적인 페이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고 해요. 토론토 쪽에서 삭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레디아 선수는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제가 다음에 좀 결과 나오면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또 다른 드류와
그리고 앤더슨의 빅리그 진출에 대한 성공을 위한 그런 지침서, 그리고 메리 켈리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랜더스도 굉장히 좋은 외인 투수들이 많습니다. 투수들도 많았고 투수 출신도 많았어요. 진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앤더슨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제 빅리그 가서 정말 좀 성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최근에 폰세 와이스 선수도 갔잖아요. 우리 KBO에서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이 가서 또 성공을 해주셔야 또 이런 좀 사례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새롭게 들어올 드류 버하겐 선수 꼭 잘 적응해서 우리 랜더스의 선발 중축적인 역할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외인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화이트에 대한 재계약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소식도 좀 들려오면, 화이트 LADR 소식이 좀 들려오면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오늘 성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12월. 자, 행복한 12월로 여러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성재는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